의사 소견서 관련한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소견서는 진단서랑 이제 큰 차이가 없는데 뭐 양식도 진단서랑 거의 비슷하고 환자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병명, 병명 코드, 그다음에 치료에 대한 이제 간단한 소견, 진단서는 향후 치료 의견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기도 한데 일반적인 이런 병원 양식의 소견서는 진단서랑 거의 같은 의미고 내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진단서랑 소견서랑 좀 당연히 이제 다른 경우들이 많겠지만 그냥 대부분 보면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치료 소견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 이상 의사 선생님들이 이 환자에 대한 이제 치료 소견, 이 건도 소화기내과에서 진료 보던 분으로 화학색조를 시행했고 간세 포함이나 추적 관찰 필요로 하던 중 응급실 내원했다. 혈압 저하로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간경화나 간세 포함 출혈이 동반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 소견서, 그 치료에 대한 그 소견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이제 보험 청구를 했을 때,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는 이제 소견서를 받아봐야 된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거든요. 전부 이제 모든 청구권에서 소견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지는 않지만 그 소견서를 받아봐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불필요하게 이제 지연되는 절차나 보험회사에서 현장 심사 절차 중에 이제 소견서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됐는데 이런 데는 다 또 비용이 들어가고 또 만약에 지급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만큼의 또 지연된 기간에 이자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소견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구를 했는데 소견서를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가입자한테 요구하는 그런 소견서는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소견서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소견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소견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확인서, 진료 확인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 용어는 사용하는 용어는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필요한 내용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릴 때 필요한 요소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녹아있는 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소견서 하나 떼달라 이러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나열한 이런 소견서를 이제 발급받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분쟁점이 있는 청구권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죠. 이런 것들은 다 차트만 봐도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이걸 가지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분쟁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약관적인 분쟁도 있고 보험이나 법적인 분쟁도 있을 것이고 법률적인 거, 의학적인 부분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의 포인트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의사의 판단 관련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쟁점이 있는 그런 청구권에서는 이 소견서가 이제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견서를 좀 살펴보면요. 소견서에는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수술 관련된 내용인데 수술비 지급 관련된 거를 따져보는 그런 내용에서 이제 수술의 종류라든지 이게 암에 대한 치료 내역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그냥 언제 해서 수술했고 그랬으면은 이제 어떻게 치료를 했다 이런 내용만으로는 이제 지급력을 가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수술비 분쟁권인데 수술비 분쟁권에 이제 이 수술 및 총수술의 시행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유를 묻지 않는 이상 소견서에는 기록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술의 종류나 명칭은 당연히 기록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직접 치료 목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환자분들 사이에서는 황당한 개념인데
뭐 수술이라는 게 무조건 이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그렇게 시행하는 게 많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내시경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뭐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제 내시경을 하다가 종양이 발견되면 그 절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절제한 때부터는 이제 그거를 종양을 없애기 위한 치료 목적인데 이거를 뭐 최초에 이제 뭐 검진을 위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전에는 막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이런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산부인과 질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검사 목적으로 시행하는 뭐 원추 절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이제 절제 적출이기 때문에 수술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치료 목적이냐 아니냐 또 이렇게 뭐 따져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날짜가 아주 옛날 건데 옛날에 이제 이거를 수술비를 안 줘가지고 손해사정 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이 뒤에 또 질문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만 이제 저희가 그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1번, 2번 질문은 별로 의미는 없지만 뭐 3번, 4번 이런 질문들이 뭐 의사가 직접 치료 목적으로 시행했다 이런 것들이 보험금 청구자에게 뭐 불리한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쪽에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회사가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진료확인서인데 이것도 의사 소견서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거는 보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의증 의심된다는 거죠. 그래서 S 코드를 받아서 이제 사망보험금을 아마 청구한 건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1번 질문이 좀 핵심이라서 이 부분을 갖고 왔는데 이게 한 질문이 뭐 뒤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받아내려고 하는 그 의도나 목적을 보면 자, 이 소견서를 받아봐야 된다고 한다. 물론 이제 애매하기 때문에 받아봐야 된다고 하는 건도 있지만 이거를 소견서를 이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이런 데 근거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청구 내용과 반대되는 의견이 확보된다든지 뭐 여러 질문들 중에 하나라도 뭐 걸림돌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이 소견서가 이제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소견서를 받아봐야 된다 했을 때 뭐 환자가 받아오면은 이걸 또 뭐 의사한테 부탁해서 또 받아오기도 하니까 이거 보험사가 직접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서 이제 받아오기도 하고 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CT로 이런 진단이 나오고 의사 진단이 이제 발행이 됐는데 최종 진단명을 이제 I 코드로 바꿔갖고 외상에 의한 출혈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케이스죠. 그래서 이거를 의사가 뭐 I60 코드를 써주세요 이러면 뭐 그냥 써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뭐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험사 직원들이 뭐 가져가기도 하고 위탁 손해사정 회사의 그 조사자님들이 뭐 이런 자료를 갖고 와서 이렇게 뭐 근거를 토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소견서가 만약에 이제 S 코드만 되는 보험인데 I 코드로 주치의가 이렇게 진단을 바꿨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뭐 보험금 지급에 유리할까요? 불리하죠. 불리하고 이 자체만으로도 지급 거절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은 요거를 받아가지고 가입자한테 바로 면책 안 되면 보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손해사정 업무 위임을 받았던 거고요. 이 소견서는 이렇게 이제 보험사 우리 병원 양식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거를 이제 작성하는 뭐 쪽에서 이런 소견서를 갖고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이거는 보험사가 만든 거고 아까 거의 질문들은 제가 그냥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러면은 뭐 반드시 이런 외부 양식에만 받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내용만 들어가면은 외부 그 병원 양식도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내용을 민감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소견이 이게 이 글씨로 여기서부터 이만큼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잘 작성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케이스도 보면은 초반에 이제 가입자가 이렇게 진단받고 청구를 했는데 지급 거절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급 거절이 됐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차트상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될 만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여러 이제 내용들이 있어서 요거를 다 깨알 같은 글씨로 이제 하나하나 다 지급 여부에 이 보험금 지급을 가리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아주 또 이제 이 분쟁에서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인 소견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하고 뭐 내용으로 토대로 이제 분쟁 진행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지금 거절됐던 거 이제 해결이 됐던 거죠. 근데 뭐 이런 뭐 분쟁건들이 대부분 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들인데 이런 금액이 또 이런 서류 한 장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소견서 자체도 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만 주관이잖아요. 의사의 개인적인 그 생각과 의사에 대한 판단을 이제 받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이면서도 내용이 객관적이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소견서 내용을 뒷받침할 또 증거들이 여러 개가 이제 우리가 그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냥 뭐 소견서 한 장 받아가지고 딱 딸랑 제출을 해서 뭐 막 몇천만 원씩 처리되고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뭐 모든 보험회사의 뭐 수천만 건을 제가 다 심사한 게 아니라서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이런 한 장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인 이런 소견서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 근거가 확실하게 확보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거절돼도 이렇게 또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 의사 소견서라는 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닌 보험금 청구에서는 좀 다른 개념이다. 그 다른 개념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의사가 뭐 환자한테 유리하게 적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험 지급 관점에 맞지 않으면 이 소견서를 발급받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또 보험사가 가서 떼볼 수 있잖아요. 한번 발급된 거는 뭐 복사나 재발행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받을 때 굉장히 잘 받아야 됩니다. 그 뭐 소견서 필요하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소견서 갖다 주고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그 겉으로 표면적인 그런 행위만 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뭐 병원 가서 소견서 받아오면 뭐 보험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분쟁건이 어디 있어요? 실제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보험금 지급 관점에 맞아야 되고 실무적으로 뭐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걸로 이제 뭐 보험 심사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소견서 첨부로 뭐 위에 상위 결제자나 뭐 팀장이나 부서장한테 지급에 대한 그 결정을 받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출할 때도 굉장히 그 내용이 잘 맞게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되고 뭐 흠잡을 수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뭐 이게 대체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도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이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뭐 지급 거절 사유는 여러 개일 필요가 없으니까 요렇게 막 여러 개가 유리해도 이 하나의 내용 때문에 지급이 거절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견서 요청할 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소견서 받아 떼주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보험사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예를 들어서 요청건이나 이런 안내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앞서 살펴본 대로 면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 면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소견서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수백 수천 가지가 있겠죠. 뭐 이것도 지금 보면 아까 그 수술비랑 이거는 아마 사망보험금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 자체가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또 뒤에로 추가되는 내용들도 전혀 달랐고 그러니까 뭐 소견서에 들어가는 내용도 내 청구권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병명이 뭐 같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이코드 받아서 진단비 받아야지 유리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처럼 아이코드를 받으면 면책되는 보험이 있는데 뭐 표준화나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소견서 받아야 된다고 한다 이런 안내를 받으면은 다 그 이유나 뭐 이런 사례처럼 목적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손해사정사들한테 가입자가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손해사정사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급이 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행위가 아예 무의미한 뭐 이런 걸 해도 절대 안 되는 뭐 그런 청구도 있거든요. 뭐 유리하게 이렇게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 청구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건인지 이런 것들은 서류나 이런 것들 토대로 판단을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